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저자는 정영욱, 출판사는 부끄럼입니다. 이유 없음의 위로. 당신 참으로 힘들었겠다. 참 바빴을 테고, 그만큼 허겁지겁 달렸을 테고, 그래서 넘어졌을 테고, 까진 상처에 아팠을 테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데도 아주 지쳐 있을 테지. 아픈 마음 다독일 새 없이 나아가다 쓰린 곳 다시 다쳤을 테지. 내가 감히 당신을 알겠냐만, 어떤 상황인지 알겠냐만, 얼마나 힘들지 알겠냐만, 그래도 힘들었겠다. 지쳤겠다. 이야기하겠다. 또 괜찮아질 거라. 나아질 거라. 더 좋은 일 생길 거라. 이야기하겠다. 어떠한 힘든 일인지 따지기 전에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 다 괜찮다. 어떤 유료는 이유라는 주석이 달리지 않음에 더욱 따뜻해지는 것이니, 어떤 격려는 힘듦의 깊이를 알지 못함에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이니, 또 이렇게 멀리서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힘을 얻는 것이지. 비록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모르고 살더라도 말이다. 어디서 한번 마주친 적 없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아주고 응원해주면 어떨까 한다. 내가 한 말들 그대로 스스로에게도 해주었으면 어떨까 한다.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면 어떨까 한다. 자기 자신을 응원함에도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필요 없으니, 내가 나를 격려함에는 그 어느 깊이도 필요 없으니, 나 참 힘들었구나. 나 참 애썼구나. 그래서 지쳤구나. 스스로가 알아주고 이유 없이 응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이기를 바라본다. 모든 위로는 이유 없이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는 더욱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나 참으로 힘들었겠다. 괜찮다. 다 괜찮아질 것이다. 인생 슬럼프가 왔을 때 기억해야 할 것들. 삶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늘 후회와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자. 나만 유독 후회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님을. 나의 선택에 대해 자꾸만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나보다 어떤 부분에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비교하며 배울지언정 비교하며 주눅들지 말자. 분명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타인에게도 상대방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기에 비교를 하게 되면 정말 끝이 없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일이라도 괜찮다. 가끔은 놓아주고 포기하자.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선 일이더라도 해결책을 찾으려던 노력은 분명 내 삶의 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쉬는 것도 아주 큰 능력이다. 오늘도 서툴고 실수를 했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낸 나에게 고맙다고 해주자.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실망하기보다 내가 나를 보호해 줘야 한다. 그 힘든 거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나 정말 잘했어. 나이가 들수록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내가 미련하거나 용기 없는 게 아니다. 그냥 모르는 척 져주는 게 마음 편하다. 그 편한 마음으로 인해 비축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자. 자신감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 밥 든든히 먹고 당당히 나아가자. 까짓것 어때? 우리 곧 죽어도 자신감은 잃지 말자고. 오늘도 서툴렀고 실수를 반복했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낸 나에게 고맙다. 나 정말 수고 많았어. 나의 가장 큰 적에게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이다.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졌던 시기에 적어놓았던 문구였다. 생각해보면 그랬다. 나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자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힘들다면 그것은 내 탓이 가장 크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 또한 내 덕이 가장 큰 것이었다. 그 무엇도 나 없인 나를 힘들게 하지 못했다. 그 무엇도 나 없인 나를 즐겁게 하지 못했다. 내가 느끼는 순 감정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나에게서 나오기 마련이었다. 특히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될 일에 힘들다면 힘들어 해도
해결하지 못할 일에 힘들다면 그것은 정말 내 탓이었다. 두려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꽉 잡고 후회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데 돌이키려고 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나라는 큰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황 탓도 남 탓도 할 것이 전혀 없는 일이었지만 탓할 무언가를 찾아 사방에 삿대질하는 내 옆엔 늘 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멈출 수 없을 때에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염려할 가치가 있는 일만 염려할 것. 힘들 가치가 있는 일에만 힘낼 것. 내가 쏟을 수 있는 감정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마음을 쉬는 것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일임을, 포기할 가치가 있는 일은 온 마음으로 놓아줄 것, 후회할 가치가 있는 일은 움켜쥐고 마음껏 아파할 것. 그럴 때에는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잠시 흐려서 비가 온 것이니 후 맑은 날이 나에게 찾아올 것임을, 자신을 너무 큰 적으로 돌리며 외면하지 말 것. 자신을 적으로 만든 것 또한 나 자신이지만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기 전에 나의 가장 큰 친구였음을, 내일의 나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치열하게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떠올려 보기로 합니다. 경쟁, 혈투, 열망쯤의 단어들. 표면적인 의미와는 반대로 떨어지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에 몰린 느낌이 떠오릅니다. 진퇴양난, 배수지진 같은 사자성어도 있겠습니다. 대략 도망칠 곳이 없어 애써 싸워내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현대의 우리의 삶은 진퇴양난일 상황도 배수지진일 상황도 많지 않습니다. 굳이 삶 전체로 보지 않아도 오늘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매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앞에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도망치면 죽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내일의 나. 생각해보니 내일의 나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오늘 설렁설렁 살아도 내일의 내가 해결해 줄 겁니다. 이 글을 본 오늘만큼은 내일의 나를 믿고
그렇게 치열하게 애쓰지 않기로 합니다. 애초에 지금 비나는 노력이나 혈투에 가까운 열정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면 오늘은 밤만 치열하게, 내일 또 밤만 치열하게 해도 고작 하루 차이로 해결됩니다. 하루 늦는다고 내가 나락에 떨어지는 것도, 누가 날 죽일 듯 쫓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순 없겠지요. 하지만 이걸 보고 있는 지금만큼은 무책임하게 내일의 나에게 맡겨보기로 합니다. 그래도 내 인생은 별로 달라질 것이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삶이 된다곤 하지만 모든 하루하루가 다 기억나진 않는 것처럼 잠시 잊고 내일에 맡겨도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구멍이 나 버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중. 아, 왜 이렇게 까먹는 거지? 시험을 앞두고 연거푸 단식을 하며 내 머리가 컴퓨터 같았으면 좋겠단 말을 했었다.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상상. 내 머리가 컴퓨터 같았더라면. 그때 친구는 말했다. 그 대단한 컴퓨터를 지배하고 있는 게 인간 아니냐고. 학창 시절엔 그런 농담 섞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힘든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었다. 인공지능 분야가 발달하며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영상을 보면 그때가 언제쯤일까 궁금증을 갖는다. 하지만 이내 부정한다. 그럴 때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나는 사람이 가진 경험의 힘을 믿는다. 사람에겐 지운다고 해서 끝이 아닌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나의 실수로 인해 그르친 일은 내 기억에 남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에 나는 다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잘못이 나에게도 상처로 남기도 해서 똑같은 잘못은 되도록 피하게 된다. 컴퓨터는 지우면 다신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지워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시 생각난다. 그래서 그런 경험 덕분에 우리는 지배당할 수 없다고. 나는 오늘도 어디선가 실수를 할 것이고 상처를 입을 것이다.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무언가에 크게 대여 인상을 찌푸릴 것이다. 하지만 어떤가
쉽게 지을 수 없기에 경험이 될 것이다. 그것은 조금 더 큰 일로 다가와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가? 어쨌건 지울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기에 나는 또 그것을 양분 삼아 나아갈 것이다. 물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 힘듦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 머리론 알고 있더라도 나의 힘듦은 변함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도 쉼쉬고 있고 실수하고 있기에 잘못하고 있기에 그래서 후회되고 아프기에 당신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정확히는 속 쓰린 일로부터 배워가기에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 컴퓨터는 죽어도 하지 못하겠지. 저 스스로 계속 괜찮은 무언가로 나아간다는 거. 우린 서툴지만 괜찮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경험을 먹어가며 제법 쓸만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 오늘 실수해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제법 쓸만한 핑곗거리였다. 오늘 힘들어도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는 쓸만한 핑곗거리였다. 상처를 쉽게 허락하지 말 것.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를 성장시킨 건 뼈아픈 말이 아니었다. 나를 무너뜨릴 뻔한 일련의 사건도 아니었다. 또 그것을 당해낸 인고의 시간도 아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수한 계기로부터 꾸역꾸역 변화해온 나 자신이었다. 상처의 덕도 시간의 덕도 아닌 결국 변화하고자 하는 나의 덕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되도록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긴 시간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픔이 나를 성장시켜 줄 거야. 생각하는 자신을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있을 상처를 쉽게 허락할 명분을 줄 뿐이니 그런 것들로부터 성장한 당신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의 계기를 찾아 꾸역꾸역 변화해 왔을 당신이기에 모든 상처가 다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상처를 성장의 이유라 합리화하며 쉽게 허락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쉽게 마음을 주지 마라. 그 어떤 수용이라도. 함부로 마음을 열지 마라. 그 어떤 다정이라도. 조급히 의미를 두지 마라. 그 어느 값어치라도.
성급히 상심하지 마라. 그 누구의 꺼리낌이라도 애써 숨기지 마라. 그 어떤 부정이라도 많이 보여주지 마라. 그 누구의 두드림이라도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 그 언제의 지나감에도 선뜻 앞서지 말라. 그 어떤 예상이라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상처를 허락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을 알아간다는 것, 행복이 두려워지는 것이다. 언젠가 철없던 내가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구나 느꼈던 때는 나의 행복이 두렵기도 했던 때였다. 나 지금 정말 좋고 행복해. 그래서 두려워. 행복한 기억은 꼭 피하고 싶은 기억이 될 테니까. 지금 이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 잊고 싶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싫고 영원한 행복은 없다는 거. 날 행복하게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렇기에 코앞에 행복을 두고 두려워지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확 껴안고 싶다가도 저 멀리 던져 버리고 싶어지는 것. 오늘 쉽게 행복할 수 없는 이유였다. 아는 만큼 겁쟁이가 되는 거. 지금보다 나중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 혹 하다가도 휙 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 어쩜 세상을 알아간다는 건 이렇게 잔인한 일일 수도 있었다. 상처가 많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뜨거운 것을 허겁지겁 먹다 입천장이 다 까졌더라도 급하게 움직이느라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었더라도 손톱을 정리하다 깊게 들어가 속살까지 잘랐더라도 깨진 유리잔을 함부로 집어 손이 베었더라도 그 상황을 탓하지 않기로 한다. 전부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별것 아닌 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더라도 소중한 것과의 이별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더라도 오해 때문에 누군가와 갈라섰더라도 가진 것의 부족함이 무척 서글펐더라도 그래도 그 과거와 지금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되돌리려 애쓰지 말기로 한다. 이미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 안다. 내 탓이 아니라며 상황 탓을 하고 싶겠지. 무언가를 미워하고 싶겠지. 그리고 아주 후회되고 또 되돌리고 싶었겠지.
그런 온갖 감정이 오늘 또 당신의 새벽을 흔들어 놓았겠지. 그러나 말할 수 있다. 다 지나간 후에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 언젠가에 좋지 않은 일들을 이겨낸 당신이 여기에 있다. 결국 버텨내어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 어쩌면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기에 지금의 든든한 내가 존재하는 셈이다. 모두 당신 탓이자 당신의 것이다. 상처를 만든 것도 당신이지만 상처를 견딘 것도 당신이다. 또 그것으로부터 아주 깊게 배운 것도 당신이다. 은연중에 버텨낼 자신이란 걸 믿어준 용기도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이나 대단한 사람아, 당장의 상처에 대해서, 그동안 인내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말라. 자신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타인 또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모두 그동안의 상처를 무던히 이겨내어 지금 여기에 꼿꼿이 서 있는 것이니 앞으로의 시련에 대해서도 꼿꼿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상처가 많은 사람아, 오늘 또 그 어떤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또 후회로부터 무던히도 잘 견뎌내었다. 지금의 당신이 되느라 얼만큼 힘들었을까? 이겨내느라 얼마나 힘썼을까? 언제까지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아, 오늘 또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애써 잘 견뎌내었다. 그거면 된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되었다. 언제까지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아, 오늘도 잘 견뎌내었다. 그거면 되었다. 나를 찾아라. 러시아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는 말했다. 유학을 가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의 시선에 있었다고. 한국에서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 하세요? 부터 어디 학교 나왔나요? 까지 상대의 소속 집단에 대한 물음이 가득했지만 유학을 간 먼 나라에서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했다. 넌 무엇을 가장 좋아해? 나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 같은 그들은 나 혹은 너에 집중하지. 우리 그들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눈치였단다. 본토에 돌아와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한다. 우리가 소속된 집단과의 연관성에 지대한 신경을 쓴다는 것. 그만큼 나 자신보다 내 주변을 더 많이 의식한다는 것도.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유독 잘 응집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유대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주변의 신경을 곤두세울 동안 자신의 존재는 희미해지기 마련이고 내가 없는 우리에선 그 유대가 빠르게 식고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내 존재와 주변에 대한 회의감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숨쉬는 사회에선 내가 없다면 완성되지 않을 것들에 나라는 존재만 쉽사리 없어지곤 한다. 언제부턴가 소속이 전부가 되어 타인을 너무 의식하고 사는 건 아닐까. 나와 너는 어디로 가고 그들만 남게 되었을까. 어쩌면 이 각박한 사회에서 끈끈한 결속을 위해 나는 달려가겠지만 끝은 윌리를 찾아라처럼 눈 부릅뜨고 나를 찾아야 하는 숙제 같은 게 남아있다는 느낌이랄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살아갑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합니다. 의자의 다리는 같은 간격마다 같은 길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힘이 고루 전달되어 자신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무언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한쪽 다리가 무슨 이유로 짧아진다면 쉽게 흔들리고 금세 무너집니다. 무언가를 지탱하기는커녕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비실거리기 마련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이 의자와 평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 사랑, 우정, 식, 주.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 나를 이루고 삶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중 무엇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주 흔들리거나 무너질 것 같죠. 즉, 어떤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는 그 균형에 달린 것이 나를 짓누르는 시련의 크기에 달린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크기가 큰 만큼 더 위태롭겠지만 핵심은 균형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흔들립니다. 완벽한 균형을 맞추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미완이라는 고충을 안고 아주 조금씩 휘청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상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휘청일 수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와 상관없이 당신의 흔들림은, 그로 인한 힘듦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도 수시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휘청거림 없다면 우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휘청이며 균형을 교정해 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란 이야기겠죠. 흔들리는 건 그 원인의 크기보다 균형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설계되어 있지 않으니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당신의 힘듦은 아주 그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 그러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며 자신을 나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삶이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규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러니 모든 휘청임은 내 삶을 완성시키는 것에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거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될 것이다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